한 학교 미술실에는 새벽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평소에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던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비웃었다. 선생님은 내가 자진해서 미술실에서 밤새도록 있으면서 귀신이 나오는지 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날 밤 선생님은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밤이 깊어오자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춤을 추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밤을 보낸 선생님은 다음날 자랑스럽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역시 귀신 따위는 없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학생이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말했다. 선생님, 미술실에는 거울이 없어요. 아빠가 젊었을 적 겪은 일입니다. 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헤드라이트에만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도로 옆에는 돌무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돌무덤을 보니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잔뜩 긴장한 상태로 주행 중인데 갑자기 뭔가 차 앞으로 튀어나왔답니다.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니 웬 할머니가 서서 빤히 쳐다보더랍니다. 그러고는 옆좌석 쪽으로 와선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울로 쳐다보며 문을 열라고 하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열지 못해 화가 난 할머니는 창문을 정말 깰 듯한 기세로 두드렸습니다. 아빠는 할머니의 기묘한 행동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로 뒤를 보곤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짐진 손에는 식칼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장마가 시작된 한 여름의 일이다. 편의점 알바 중 자주 오는 동네 꼬마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뒤쪽 언덕에서 누가 종일춤을 춰요. 비가 쏟아지는데 춤이라니 웃기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없었던 바쁜 하루였다. 다음 날도 꼬마가 왔다. 어젯밤에는 언덕 위에 사람이 더 신나게 췄어요. 그 폭우 속에도 춤을 췄다고. 일 끝나고 집에 가려던 중 꼬마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런 날씨에 미치지 않고서야 하며 난 그곳으로 향했다. 이럴 수가. 정말 있었다. 이유가 궁금했던 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곳에서 내가 본 건 춤추는 사람이 아니었다. 목매달아 죽어있는 사람의 시체였다. 아마도 밤새 폭우가 칠 때 흔들리던 시체가 아이들 눈에는 춤추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저희 할머니 집 근처엔 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밤에 친구와 통화를 하며 할머니 집 주변을 걷고 있었죠. 시골이라 밤하늘이 너무 예쁘게 반짝거리고 친구랑 통화하다 보니 잠시 저수지 쪽에 있는 큰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근데 어둠 사이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저수지 쪽에서 돌을 던지며 장난치더니 갑자기 저수지에 들어가서는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나오라고 하며 다가가다 저는 저수지에 적혀있는 표지판을 보고는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뛰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의 깊이 5m 이상, 수영 절대 금지. 어느 날 밤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고층이며 방엔 창문이 사방으로 있어요. 평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에러가 났는지 정전이 된 건지 컴퓨터가 지지직거리더니 리부팅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부팅되고 메인 화면에 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0.5초 정도 되는 순간 갑자기 모니터에 기괴한 모습의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너무 놀라 모니터를 끄고 다시 켰을 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과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전 분명히 보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창문 밖에서 기괴한 생명체가 저를 훔쳐보는 걸 느껴요. 그 뒤로 전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요. 과연 이 기괴한 형상은 무엇일까요? 날 학교에선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어떤 애가 엄마를 놀라게 해주려고 냉장고에 숨었대. 그런데 안에서 문이 안 열리는 모양이야. 엄마는 아이가 밖에서 길을 잃은 줄 알고 밖에서 애를 찾았고 결국 냉장고에 갇혀 있었던 아이는 죽었대.
냉장고 안이라도 금방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방과 후 친구들과 집에 가는데 강가에 냉장고가 버려져 있는 걸 보았다. 냉장고를 보니 문득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나. 정말 냉장고 안에선 문을 열 수 없는지 궁금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친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 한참이 지나도 친구가 나오지 않아.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얼굴이 창백해진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잠시 숨죽이던 친구는 말했다. 이상해. 너희 못 봤어? 냉장고에 나 말고 한 명 더 있었잖아. 새벽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야 하는 날 밤, 꿈을 꾸는데 참 독특한 꿈이었다. 어떤 여자가 삼색이 섞인 옷을 입고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며 오면 안 돼 라고 말했다. 그 꿈을 꾼 후로 난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결국 새벽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어 급하게 비행기를 취소했다. 그렇게 출장을 미루고 다시 자고 일어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다. TV를 켜니 뉴스가 하고 있었고 평소라면 보지 않는 뉴스였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뉴스를 보게 되었다. 특보로 시작된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추락사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탔어야 할 비행기였다. 생각해보니 꿈에서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의 삼색은 아시아나 항공마크 색상과 동일하였다. 이 기괴한 꿈은 과연 우연일까? 어릴 적 친구 집에 가던 길, 주인 없는 자전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주인이 잠시 비웠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친구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자전거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버린 게 맞다고 판단하여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 페달이 너무 무거워 낑낑거리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 지나가는 가게의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쳐다보곤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본인의 모습이 병들고 쇠약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답니다. 아빠는 기겁하며 자전거에 내렸고 너무 불길한 마음에 그 자리에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친구 집으로 가는 길. 분명히 멀리 버렸던 자전거가 그때와 똑같은 위치에서 세워져 있었다네요. 과연 이 자전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안방에서 손톱을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아빠는 출장을 가셨었고 안방에는 엄마만 계셨는데 엄마는 평소에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는 미신을 항상 얘기하시던 터라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손톱을 깎는 소리가 굉장히 오래 들렸습니다. 분명 시간상으로는 10손톱을 다 깎고도 남을 시간인데 말이죠. 그 소리가 계속 신경에 거슬려 안방을 보니 엄마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채 손톱을 깎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거기서 뭐해? 엄마는 대꾸가 없으셨어요. 이상하다 싶어 문득 침대를 보니 엄마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불을 켜니 앉아있던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얼른 방으로 가 누웠습니다. 그리곤 불을 끄고 숨죽이고 있으니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잠을 설친다. 특히 내 윗집. 분위기가 우울해 보이는 홀로 살던 여자였다. 자정쯤엔 항상 위층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소음이 내 신경을 긁었다. 솔직히 시끄럽진 않았다. 하지만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다. 마치 녹음된 소리처럼 중간에 여유를 두고 반복했다. 이게 1년째 반복되니 내 뇌 속에 문신처럼 새겨졌다. 가끔 그 소린 밤새 몇 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몇 번 윗집을 찾아갔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난 이사를 갔다. 몇 년 후 내 딸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다. 모스부호에 관련된 숙제였다. 딸아이가 탁자를 때려 소리를 내자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그 소리와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뜻이냐 묻자 딸아이가 웃었다. 제일 쉬운 거야, 엄마. 도와줘. 사촌 오빠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새벽 시간 시골길을 달리고 있을 때 배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 지나가는 길에 건물이 있어 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들여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다른 곳을 찾을까 하던 찰나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다,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며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도통 나오지 않아 노크를 하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다시 노크를 하며 너무 급하다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노크 소리뿐. 몇 분이 지났을까요? 도무지 참기 힘들어질 때쯤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만 자리에 서서 바지의 볼일을 보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노크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